요즘 며칠째 무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제주시 구자는 기온이 35.7도까지 치솟았고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검은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해수욕장. 서프보드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며 열기를 식힙니다.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지만 물속에서 잠깐 더위를 잊어봅니다. 제주도 와서 밤에 너무 덥고 습해서 힘들었는데 오늘 더운데도 밖에 나와서 서핑하고 즐기다가 가니까 더위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제주 북부와 동부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첫 폭염 경보보다 이틀 빠릅니다.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5.1도까지 올랐고 구좌가 35.7도, 대을이 34.1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는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릴 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최근 이틀 사이 5명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햇빛 때문에 낮에는 진짜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고 밤에도 마찬가지로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주 북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이유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한라산이 넘어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 때문. 제주시 북부와 동부는 34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서귀포시와 중문, 고산은 26도에서 27도에 그쳐 8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주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정체전선 사이에 위치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덥고 습한 남풍으로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10일과 11일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철 예보의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최신의 기상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퍼붓고 있는 정체전선은 내일쯤 제주로 내려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제주지방정가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제주를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 김한규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원희룡 후보는 제주 시내 식당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고향이자 도지사를 2차례 지낸 제주 지역 당원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당이지. 인생당이 있고 그다음 제주당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정치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호남과 제주 권역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제주 지역 책임당원 12,000여 명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 관광대에서 제주도당 당원대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출마를 검토했던 박원철 전 도의원은 김한규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의원은 박 전 도의원에게 도당 내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원대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가진 뒤 제주 지역 권리당원 3만 명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당선자는 다음 달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와 연고가 있는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했고 국립제주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제주 출신 정춘생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지원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체제 개편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공개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도의회는 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 활동의 방향으로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고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의회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바다에서 신호가 끊겼던 어선이 10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신 장비 이상이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만을 출발해 제주로 들어오던 요트가 8시간 동안 실종됐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하얀 요트 한 대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세관 직원이 요트 안으로 들어가 검사와 검역을 진행합니다. 입국 절차가 끝난 뒤에야 승선원들이 요트에서 내립니다. 이 요트는 지난 3일 대만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오다 지난 7일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선박입니다. 이동 중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동호회 회원이 연락이 끊겼다며 지난 7일 신고하면서 해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경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비함정 7척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 8시간 만에 승선원과 휴대전화가 연결돼 실종 소동은 겨우 일단락됐습니다. 요트 엔진 한 대 고장 상태로 항해 중임을 확인하였고 현지 기상이 좋지 않아 만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도항 입항시까지 약 100km 근접하여 안전관리하였습니다. 요트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3명은 서울의 한 대학 동문으로 요트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 태국에서 중고 요트를 산 뒤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부도를 향하던 중 발전기 고장이 나면서 수리를 위해 제주에 입항하려던 길이었습니다. 어제 파도가 워낙 세고 그래가지고 장비가 좀 손상이고 배터리가 안 되고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통신 장비가 안 돼가지고요. 해경은 출항 당시 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했고 고의성도 없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잇따르는 통신 두절 사태와 수색으로 해양 사고와 범죄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어르신들에게는 친숙하기보다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최근에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 경로당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신병광 기자입니다. 보은의 한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회관과 원격 연결된 TV를 통해 건강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사를 따라 몸을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다 보면 흥이 절로 납니다. 몸이 불편해 멀리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멀어서 못 가고요. 여기 노인정에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해주시면 참 좋아요. 매주 수요일 보은의 15개 경로당에서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진행하면 15개 경로당과는 스마트 기기로 연결됩니다. 여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날씨와 버스 정보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 등 간단한 건강 상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여기가 편리할 때 좀 안 좋고 할 때 와서 하면은 좋지요. 너무 좋아요. 보은구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리고 우울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여전히 스마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단체 활동에 익숙해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어려운 대상이 아닌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도 지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밤낮으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틀째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북부 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 중입니다. 덥고 습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북동부 지역은 낮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웃돌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에 있는 정체전선이 점차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되는데 강약을 반복하면서 가끔씩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구름 낀 내실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로 하늘빛이 다르겠는데요. 제주시는 점차 맑은 내실을 보이겠고 한낮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부 지역과 산지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갯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25도 이상을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29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이 3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무덥겠습니다. 남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은 27도에 그치겠고 성판악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에서는 3.5m까지 일면서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폭염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전문기업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573건으로 지난 2009년 11월 620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토지가 전체의 45.7%인 26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9년 6월 297건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작은 학교를 위한 공동교육 과정이 개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농어촌 등 일부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로 모둠 수업이나 단체 활동의 어려운 단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작은 학교 2곳 이상이 모여 모둠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작은 학교 공동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교육청은 관심 있는 교사를 모집해 초, 중 등 교육과정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됩니다. 제주 출신 최정숙 선생은 1919년 경성여자보통학교 재학 당시 3.1운동에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 행진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검거되며 옥고를 치렀고 1964년 초대 제주도 교육감에 선출됐습니다. 제주에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견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구조되거나 포획된 유기 유실견은 1,100마리로 5년 전보다 46%, 지난해보다는 10% 줄었고 이 가운데 17.5%인 192마리가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5년 동안 마당개 1,300여 마리를 중성화하고 야생화된 개 1,500여 마리를 포획한 데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유기 유실견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기준 해녀로 등록돼야 하며 만 7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복권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고령 해녀 수당은 지난해 1,575명에게 23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